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웨일랜드였던 해독의 유사장입니다. 네, 굳이 물어볼까요? 뭐 딱히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그냥 음, 제가 얼마 전에 뭐 가게에서 뭐 사다가 돈을 안 가져와서 카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 없어서 이제 계좌이체를 핸드폰으로 시켜들었는데 유사장님이 보내셨네요. 그랬는데 태어나가지고 유사장이란 말을 전 처음 아, 들어봐서 뭔가 보통은 그냥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있는 남자들한테 그냥 이제 호칭을 좀 애매하면 사장님 사장님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저의 뇌의 회로가 유사장이란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유사장보다는 철사장이 더 멋있는데 철사장 그러고 보니까는 철사 그 감겨 있는 그 야구 받다 맞으면 엄청 아픈데 뭔가 의식의 흐름이 네, 철사 감겨 있는 야구 받다 맞아 그 워킹데드에서 워킹데드. 그걸로 맞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잔인하게 만드는 거지? 이런 자극에 너무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 하면서 이제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그 가게를 나오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그럼 그 야구 봤다 휘두르는 캐릭터 이름 뭐더라? 걔 철권에도 나오는데 철권 세븐에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아무튼 뭐 이제 유 사장님의 유래를 들었고요. 자 이제 오늘 또 주제가 또 참 또 그런 주제인데 저 그 지난주에 이제 방송이 또 끝난 다음에 마진님과 다음 주에 뭐 할까 이제 얘기하다가 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DP를 하자. DP는 네, 한국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드라마죠.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DP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 글로리 했을 때도 이제 그 김대원님께서 저희 청취자 김대원님께서 또 DP 해주세요, 오징어 게임 해주세요, 뭐 이제 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언젠간 하려고 했지만 또 6월을 맞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DP.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냥 DP를 핑계 삼아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그냥 나의 군대 얘기를 해야겠다 그냥 이 생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남자들의 자 모든 트라우마가 있죠. 다 군대.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좀 그 생각을 했어요. 되게 나에게는 이 군대를 간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굉장히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겨버리기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근데 되게 그 제가 중고등학생 때도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은 야, 남들 다 가는 건데 뭐 새삼스럽게 뭐 그거를 생각하냐. 이제 그런 반응이 주로 돌아왔어요. 다들 남들 다 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제가 직접 갔다 오고도 그때 그 신병 때도 생각했고 다시 제대를 했고 지금도 저는 이걸 그렇게 남들 다 가니까 나도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길 문제인가 과연 저는 좀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물론 뭐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든 뭐 빼야 된다는 거냐 뭐 비리를 옹호하는 거냐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남들 다 가니까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각자의 사정은 네. 다 다르고 개인의 성격도 다 다른데 네. 그 한 곳에 남들 다 가니까 너도 뭐 남들 견디는 거 너는 왜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쉽게 말하기는 조금 거시기하다. 네. 그 저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얘기 들었을 때 여기 이제 DP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서 이제 캐릭터 중에서 이제 조석봉 그 상병이 네. 나오는데 그 사람 같은 캐릭터들이 되게 많더라고 생각보다. 되게 많아. 물론 거기 그 사람처럼 이제 사고를 치진 않았는데 네. 그런 상처와 그런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군대 나와서 이제 군대는 한참 전에 이제 전역을 했고 이미 막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속에 그 상처 때문에 맞아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DP가 대단한 게 진짜 그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뭔가 내 기시감이 느껴지는 캐릭터들이야 다. 내가 군대 있을 때 다 저 사람은 누가 떠오르고 내 선임 누가 떠오르고 내 후임 누가 떠오르고 다 떠올라 진짜. 아, 그 DP 심지어 저는 이제 의경을 나왔는데 어차피 뭐 똑같습니다. 뭐 의경이건 뭐 육군 이건 뭐 그 부조리하면 똑같아. 그 나는 신병 때 그 생각을 했어. 아니 내가 죄수 같다는 생각이 돼. 죄수. 솔직히 뭐 물론 뭐 요즘은 모르겠어. 요즘 군대 어쩐지 모르겠지. 나도 지금 제대한 지 15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저는 끊임없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나? 난 이 생각을 정말 의문을 품었는데, 아니, 내가 만약에 진짜 뭐 법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강제로 2년 동안 갇혀가지고 이런 대우를 받는 거라면 내가 납득을 하겠는데,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죄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2년 동안. 그리고 왜 그걸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나.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래 뭐 다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 철없는 얘기 무슨 뭐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그거 다 알아요. 저도 아는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과연 치부해 버릴 수 있냐 그거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뭐 군대 생활 그렇게 빡세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왜냐면은 나보다 더 빡세게 한 내 친구가 내 주변들에 수두룩 빡빡 깔려 있어. 같은 의견, 같은 정경인데도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군 생활하고 진짜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아씨 나는 어디 가서 뭐 그 힘들다 또 명함도 꺼내면 안 되는 그렇게 힘들게 한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재단이 15년 넘었다 그러는데 저는 정기적으로 군대 꿈을 꿉니다. 저는 진짜 잊을만 하면은 몇 년에 한 번씩 꿔요 군대 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되게 다양한 레파토리와 아주 다양한 그게 나와. 근데 일단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꿈에서도 내가 납득을 못해. 부조리함을 느껴. 대부분 그래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뭐 40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내가 다시 가야 된대. 다시 가야 돼. 그 항상 나 이제 꿈에서 막 저항을 합니다. 제가 막 저항을 해요. 막 되게 아니 무슨 미친 소리냐. 내가 지금 재단 지가 얼마가 지났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은 아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가야 된대. 꼭 꿈에서도 내가 막 진짜 계속 저 격렬한 저항을 합니다. 근데 어쩌면 끌려가면은 그때 내 선임들이 내 위에 다 있어. 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경이었기 때문에 그 경찰 그 버스를 딱 내가 올라갔더니 내 선임들이 쫘르륵 앉아 있어. 그럼 내가 거기서도 막 이제 내가 막 그 분개를 하면서 외칩니다. 니들이 여기 왜 있어? 당신들이 여기 왜 있어? 막 하면은 걔들이 약간 그 더 소름 돋아. 야 빨리 앉아. 우리 짜증나. 소란 피우지 말고 빨리 앉아 임마. 약간 이러고 있어. 근데 이제 벌써 지금 제가 대충만 생각해도 이 15년 동안 한 2년, 1년 단위로 한 번씩 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뭐 많이 맞지도 않았고 물론 맞긴 맞았는데 뭐 솔직히 저보다 더 빡세게 맞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제 그냥 신체적인 구타나 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 또 그런 것과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도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제가 그래도 제 소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전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짜증난 새끼들이 있지만은 절대 다시 안 볼 새끼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전 그나마 그래도 제 선임들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전 나름대로 심지어 같은 중대에서 다른 소대들만 봐도 더 개차반인 인간들이 많은 소대가 많았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 소대가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고 나한테 잘해준 친구들도 있었고 뭐 형들도 있었고 또 지금도 제 아버지는 저랑 솔직히 많이 군생활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또 저랑 연락해가지고 또 정말 좋은 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제 몇몇은 진짜 정말 짜증나는 그리고 꼭 짬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새끼들이 또 열받게 제일. 그러니까 나랑 되게 짬 차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잘해주는데 나랑 진짜 한 기수 두 기수 차이 나는 놈이 제일 지랄해.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제일 열받게 해. 나랑 거의 차이 안 나는 애들이. 저는 콘서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정혜인이란 배우가 내가 DP를 보고서 정혜인이란 배우를 좀 다시 보게 됐거든. 되게 정혜인이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구나. 처음에 이제 그 정혜인이 맡은 캐릭터가 그 피자집인가 알바하다가 바로 그 오토바이 바로 타고 바로 군대 가잖아요, 그냥. 근데 저는 되게 그 장면이 굉장히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오프닝이었어요, 되게. 그 배달 오토바이를 바로 타고 그냥 군대 훈련소로 가버리는 논산으로 가버리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고 왜냐면 또 이제 저도 그 논산 갈 때 물론 논산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 기차역까지 제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데려다 줬거든 되게.
저는 그때 되게 굉장히 그게 너무 제 마음에 남았어요. 되게 내 친구들 정말 멋진 친구들이구나. 저를 이제 그 기차역까지 같이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데려다 주고 저는 그날도 그 훈련소 가는 날에 그 친구들이랑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기차 타고 밥 먹고 거기 훈련소 들어가기 전까지 현실감이 없는 거야 되게. 그러니까 뭔가 왠지 그냥 이 친구들이랑 그냥 잠깐 지방 놀러 갔다 다시 집에 올 것 같아 되게 느낌이. 군대 가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되게. 근데 이제 그 훈련소 그 앞까지도 이제 그런 느낌이 안 들다가 이제 훈련소 이제 그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엄마랑 통화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가로 본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때 근데 마지막에 딱 그 엄마랑 통화하는데 그때서야 뭔가 약간 좀 이제 울컥하는 거죠.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이제 그때 진짜 이제 시작인가 약간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오토바이 타고 가는 점 저도 또 저희 방송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오토바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딱 그 장면이 좀 낭만적이면서 뭔가 되게 감성적이면서 그 훈련소에 입소하는 또 이제 사실은 그 주인공도 그 피자집 사장한테 약간 좀 노동 착취를 또 당하고 있어. 그래서 가지고 그 주인공이 그냥 그 스쿠터 팔아버려가지고 팔아버리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약간 그걸로 내 밀리는 월급을 대신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런 장면 나와서 그 장면도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DP라는 게 이제 그 탈영병들을 이제 잡는 그 보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총 6화에서 이제 또 단편 에피소드식으로 이제 탈영병 잡는 에피소드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그 조석봉의 어떤 비극으로 네.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 탈영병들도 이제 각자 또 사연들이 있고 그쵸. 네, 물론 탈영은 잘못한 건데 DP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군대의 현실적인 그 문제도 그러니까 오죽 그러면 탈영을 하겠나라는 이제 생각 드는 거지. 다들 그 탈영을 한 사연들이 딱히 막 이렇게 마냥 탈영했다고 막 되게 얘는 잘못했고 나쁜 놈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각자가 다 사연이 있고 탈영을 한 게 너무 안타깝고 오죽했으면 탈영을 했을까 그 말이 나오는 이제 사연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그 할머니 모시는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모시려는 그 에피소드는 약간 그렇죠. 진짜 예. 저런 상황이면은 나라도 탈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긴 그리고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조금 그걸 좀 그 나라에서 어떤 좀 그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 정도는 네.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 건데. 네,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는. 물론 뭐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또 보면은 또 그런데 또 이제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보니 그런 뭐 조건이나 아니면 또 그동안 또 무수히 많은 유명인들과 또 연예인들의 어떤 그 군 비리, 입대 비리로 인해서 또 빡빡해진 기준 그러면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점점 이제 기준이 빡세지고 이제 또 엄격해지고 또 어떻게든 무조건 애지간하면 다 무조건 1급 현역으로 보내려고 또 발악하는 또 이 병무청의 그 사정. 근데 이런 그럼에도 것들. 불구하고 그 뒷백 짱짱한 그 돈 많으신 분들 자제분들은 여전히 다 잘 그렇죠. 가잖아요. 그 위 사람들은 다 방법을 찾아 어떻게든 해서 물론 이제 근데 그렇지 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뭐 좀 남들 앞에 서거나 이제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뺑기 쓰기는 좀 쉽지 않아졌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해서든 뭐 어쨌든 하니까 또 할 사람들은 또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에서 그래도 참 DP가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또 많은 특히 남자들한테 그렇게 공감을 받은 이유는 되게 잘 표현했기 때문이지. 그치.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황장수 캐릭터를 상당히 황장수는 나 진짜 정말 소름 끼쳐. 황장수는 어느 소대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어느 소대나 그런 역할들이 꼭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 또라이 보존의 법칙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집단이 있으면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사람이 그런 건지 근데 그 황장수가 너무 그 기시감이 그런 캐릭터가 분명 나도 있었거든. 조석봉도 몇 명 있고 황장수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을 다 봤어요. 우리는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다 되는 걸까 진짜.
이게 참 그게 정말 황장수는 진짜 좀 저는 좀 이게 솔직히 이거는 약간 과장 같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얘가 제대가 진짜 막 한 제대 며칠 안 남았는데 애들한테 꼬장을 피우잖아요. 그래도 저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저렇게까지 하시나 아무리 쓰레기라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왜냐면 보통은 이제 진짜 그렇게 황장수가 그때 뭐 한 일주일 남았나 그런 난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사실 그 정도의 진짜 그렇게 극소량 남은 상태면은 제대가 어지간해가지고는 그 지랄은 안 하거든 솔직히.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리 쓰레기라도 사실 그 며칠밖에 안 남았으면은 제대가 그렇게 밑에 애들한테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고 솔직히 밑에 애들도 이제 저 새끼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함부로 꼬장을 피진 않는데. 그치. 여기서 되게 진상 캐릭터인데 그러니까는 사실 거기 뭐지? 이름 조석보? 아니 그 양호열하고 비슷한 이름의 한호열. 그 캐릭터가 그 밑에서 깐죽대잖아. 네, 계기잖아 솔직히. 네. 어차피 며칠 뒤면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약간 리얼하다 보니 캐릭터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그 캐릭터 보고 아 나 그 PTSD 올 것 네. 같고 그 배우 군대도 아직 안 갔다며. 근데 그 배우는. 연기를 너무 잘했어. 네. 근데 너무 기시감이 너무 들어 진짜. 내 기억에 있는 선임 중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래서 황장수가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 스토리가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또 그런 걸 보여준다면 황장수가 정작 제대하니까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치. 얘도. 그 군대라는 정말 그 조그만 그 자그마한 집단에서 그것도 약간 이제 일시 기한적으로만 왕노릇을 할 뿐이야. 네. 정말 보잘것없는 왕노릇. 근데 그게 사회 나가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도 막 그러잖아 되게. 군대 얼마 전까지 막 되게 애들한테 대우받고 떠받침 당하다가 막 그 편의점 알바하면서 사장한테 쿠사리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도 되게 좋았거든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군대에서 온갖 개지랄 하는 그런 짜증나는 애들도 그래서 근데 사회에서 나왔을 때 나랑 뭐 얼굴 마주하고 무슨 그런 막말 절대 못하지. 근데 어디까지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황장수 근데 저는 이제 또 이 스토리가 좀 안타까운 게 조석봉이라는 애가 또 워낙에 심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정작 그 황장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호기롭게 타령한 거 치고는 너무 황장수한테도 뭔가 그게 그 황장수 눌려 살던 세월이 있어서 그런가 사실은 이제 제대했으니까 더 막 해도 되는데 너무 애가 아직도 쫄아 있는 거야 황장수라는 그 존재한테. 그러니까 그게 그런 트라우마가 한 번 있으면 뭐 사실 글로리 때도 그렇고 그 전에 한 번 그 어렸을 때 데미지를 그러네. 입은 그 상처가 그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뭔가 자신도 모르게 그 각인된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공포심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그 이치도 그랬잖아요. 아 그 자기가 지금 엄청나게 센 무력을 갖고 그렇지. 있어도 어렸을 때 그 당했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조심해주고 막 움츠러드는 이런 것들이 아마 저도 뭐 잘은 그 상황에 처해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아니라서 그거를 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이 이제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로 이렇게 막 그 장면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있는 걸 보면은 야 이게 참 진짜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조석봉이 당한 일들이 굉장하거든 솔직히. 그쵸. 오히려 이제 이거를 직접적인 묘사가 안 나오고 그냥 이제 극적으로 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조석봉이 그 소대 내에서 당한 그 일들은 꽤나 쇼킹한 일이기 때문에 그 초반은 솔직히 그냥 약간 어디까지나 그래도 군대를 배경으로 했지만 약간 영화가 이제 가상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조석봉한테 약간 그 이제 자위를 시키잖아. 대공포 어. 뭐 그 발사쇼라 그랬는데 대공포 발사하라고 이제 그 사실 그 상병 이제 그 고참 캐릭터도 되게 그렇게 나빠 보진 않았잖아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약간 익살스러워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그걸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악의 평범성 같은 거죠 되게. 맞아요. 그 일상적인 느낌인데 갑자기 거기서 뭔가 비일상이 돼버리는 거야 거기서 갑자기. 네. 대공포 발사하는 순간부터 뭐 이 새끼 이런 쓰레기였나? 네. 근데 또 걔는 그런 죄책감이 없단 말이지 되게.
그리고 이제 아마 거기서 그 고참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군대란 집단 자체가 이제 그런 이제 한마디로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뭔가 아 얘가 후임들 갈구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후임들한테 나도 그때 갈굼 당했으니까. 이 정도 갈굼은 어. 평상이다. 평상 일상이다. 패시브잖아. 예, 예, 예. 필요한 거잖아. 그거 안 갈구면 애들 기어올라. 안 돼. 군대라는 어떤 환경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건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을 넘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뭐 갈굴 수 있다 쳐.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정말 선을 넘는 거죠. 그거는. 그건 이제 갈굼을 넘어서는 인격 모독인 거기 때문에.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툭 내뱉는 거 보면은 이미 그 전에도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황장수가 솔직히 하는 그 가하는 가해 행위도 보면은 로열 젤리. 예, 그게 뭐 어떤 아유 뭐 군대에서 애들이 갈고 그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가혹행위란 말이야. 되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행위 자체도 그 폭력 행위를 쓰지만은 그런 그 신체적인 물리적인 폭력 말고도 그것도 정신적으로. 도그 계속 그 어머니라던가 집안 환경에 대해서도 계속 그 네. 막 놀리고 그거 가지고 할 때 뭐 그거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약간 피가 솟으려 그러는데 네. 실제로 그런 일을 내가 그 상황에 당한 당사자라 그러면 저는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긴 네. 한데 아무튼 참 어려운 도를 넘는 그거죠. 그렇죠. 사실은 힘듭니다. 저도 이제 제가 군 생활하면서 하극상도 몇 번 받고 근데 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정말 참다 못 해가지고 진짜 선임이란 이유로 너무 솔직히 너무 그렇게 도를 넘어서 해버리면은 진짜 그 후임애가 그냥 후드려 팬 것도 몇 번 봤어. 후드려 근데 또 이제 또 그렇게 후드려 패면 또 쪽팔려가지고 또 말을 못 하더라고. 또 말을 못 하고 또 그냥 약간 또 이제 자기들끼리 넘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저도 사실 몇 번이나 그 생각을 했어요. 되게 이제 조금 짬 안 될 때 진짜 오늘 여기서 사고를 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냥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냥. 엄마 생각하고 참았다 내가 진짜. 착하네. 아니 내가 여기서 만약에 그 분노를 폭발시켜 버려가지고 지금 저 새끼한테 내 앞에 있는 선임이란 저 새끼한테 내가 지랄을 하면은 또 이제 의경은 그 아마 사고 치면은 그 기율이라는 데를 가거든. 육군에 영창 같은 데가 있어요. 그 경찰학교 있는 데 가면 이제 그 기율이라는 데가 있어. 그래서 저 멀리서 뭔가 약간 소수의 집단이 막 이러면서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걔네가 그 각 자대에서 이제 사고 치고 지금 이제 한마디로 처벌을 받으러 온 애들이죠. 그러니까 영창 같이. 근데 거기서 그리고 막 경찰학교에서 걔네 지나가면은 다 그때 아직 자대 배치 안 받은 애들한테 거기 조교들이 다 절대 눈 마주치 말라고. 자대 쟤네 있으면은 개 꼬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사고를 쳐가지고 그런데 기울 같은데 가봐.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 엄마가 알면 얼마나. 그러니까 난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차마 막 진짜 솔직히 몇 번이고 그냥 업고 싶고 그냥 달려들고 싶고 그런데 그거 생각하고 참았어 진짜. 내가 그런데 끌려가면 엄마가 얼마나 우리 엄마가 마음이 찢어질까 생각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개길까 말까를 그 2년 동안 몇 번을 몇십 번, 몇백 번을 고민을 했는데 대부분의 네. 보통 이제 그 참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마음 때문에 참는 사람들이 많죠. 네. 예, 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식선에서 이제 해결하고 네. 싶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통은 이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당시 때 이제 그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참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영창 가셨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참은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로? 예. 다 싸웠습니다. 세상에. 네. 근데 별탈이 없었나 봐요. 별탈이 많았죠. 별탈 많았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저는 이제 이렇게 지나간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이 지금 이 DP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말 들었잖아요. 그럼 저는 못 참았을 거예요.
그치 이 정도 급은 네. 진짜 참기 힘든 수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절대 뭐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내가 참았던 수준은 그래 솔직히 DP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 정도 선은 아니었어. 그래도 다행이다. 다행이 진짜 다행이지. 다행이고 뭐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 정도의 폭언과 그 정도의 가혹행위를 다행히 당하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이제 좀 약간 안이 꼽고 그냥 기분 나쁜 수준인 거지. 이 DP에 나오는 수준이었으면 저는 아무리 제가 엄마가 그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그건 DP 나오는 수준이었으면 못 참았어. 뭐 니네 집 그지냐? 니네 뭐 네. 하냐 하면은 그때 이미 뭐. 그러니까 이미 그때 뭐 선임이고 뭐가 없어 그냥. 네. 그때는 진짜 그건데 근데 이제 물론 또 여기도 이제 약간 극적인 걸 이제 다 살리기 위해서 좀 그 가혹행위가 굉장히 좀 이제 수위가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조석봉도 그 후반부에 너무 안타까운 거 되게 탈영까지 해가지고 황장수를 찾아갔는데 정작 황장수 앞에 서니까 쫄아가지고 사실 지금 이 새끼 아무것도 아닌데 솔직히 그러니까 막 저는 이제 그거 제가 그 TV를 보면서 막 제발 석봉아 힘을 내봐 이제 이랬단 말이야 내가 쫄지 말고 제발 저 새끼한테 한 방 날려 막 이랬는데 그러게. 근데 정작 황장수를 만나니까 얘도 막 자기가 그 뭐가 진짜 그게 각인된 게 있어 그런가 많은 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쓰레기 고참들이 있잖아요 되게 딱 제대하는 날 오늘 누가 제대한다 축하해줘 착착착 하면은 다 순한 양이 돼 있어. 내가 다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게 죄다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여러분들 죄송했습니다 이러면서 뻔뻔하게 웃으면서 나갑니다. 여기서도 약간 표현이 돼 있긴 하죠. 황정수 나가면서. 네. 이렇게, 내가 그랬어?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내 경험으로는 선임 새끼들 중에서 지네도 알아. 지네가 얼마나 쓰레기짓 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 살살 보면서 이제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뭐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치 보면 나가더라고. 근데 이제 뭐 그래 어쨌든 간에 뭐 여기 DP 나오는 정도까지의 그냥 또 수준이 아니라면은 뭐 또 그냥 그래 뭐 젊은 시절의 그냥 추억으로 보통은 또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제 경험상 이제 제가 제일 이제 꼴배기 싫었던 새끼들이 한 두 놈 있어요. 내 소대에서 내 바로 위랑 위위 두 놈 있었어. 근데 이제 그 내 위위 같은 경우는 걔는 또 나랑 동갑이었단 말이야. 동갑인데 더 지랄했어 그 새끼. 그리고 솔직히 걔 되게 이 바깥에서 보면은 진짜 개찌질이하는 새끼거든요, 진짜 개찌질한 놈인데 그런 찌질이도 군대라는 데 있으니까 밑에 후임이 있고 그 후임한테 온갖 진짜 막말하면서 이제 갑질을 하는 거지, 되게. 그놈 같은 경우는 정작 걔 나갈 때 화내기도 귀찮더라고, 솔직히. 그 새끼한테 지랄하는 것조차도 귀찮아 그냥. 빨리 꺼져라 그냥 그 느낌이지. 뭐 그렇게 막 걔한테 나한테 그때 왜 그랬냐 어쩌냐 막 따지고 싶지도 않아 그냥. 그냥 빨리 꺼져라 그냥. 네, 뭐 이제 내 눈앞에 사라져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정답 나갈 때 자꾸 나한테 뭐 괜히 와서 뭐 수빈아 뭐 친한 척 하다 보면 내가 꺼지라고 내가 빨리 꺼져 그냥 내 앞에서 그랬거든. 미안했다 막 하는데 됐고 빨리 꺼지라고. 또 걔가 좀 비읍시읍 같은 게 또 굳이 뭐가 예쁘다고 또 그 뒤로 한 몇 번 오더라고 또. 한 제대한 뒤에 또. 그러니까 난 또 솔직히 그때 얼마나 친구가 없으면은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굳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의경들은 또 이제 이게 서울 시내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제대한 애들이 가끔씩 놀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래서 가까우니까. 뭐, 가까우니까 이제 종종 놀러 오고 뭐 또 집도 가까운 경우도 있어가지고. 가끔씩은 놀러 와서 이제 애들 뭐 과자 같은 거 좀 사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어.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사이가 원만했으면은 또 가끔 오면 또 반갑고 뭐 해서 뭐 아유 뭐 잘 지내니 하면서 뭐 이제 먹을 거 사오고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걔는 굳이 와가지고 아니 뭐 사람들 좋게 생각하는 애도 없는데 굳이 와가지고 뭐 괜히 거기 앉아 있다 가더라고 할 일 없이. 그리고 또 막상 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상대 쳐주지도 않아 사람들이. 할 일이 없었나 보네. 후임들 뭐 할 것도 바쁘고 뭐 하면 지 혼자 그냥 뻘쭘하게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난 속으로 저 새끼 왜 온 거야 대체. 나는 할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황장수가 그 사회 나갔을 때 그 개털인 같은 그런 느낌이 그것도 되게 좀 야 정말 이거 되게 잘 표현했다 그렇네요. 그 생각을 했죠.
또 이제 내 바로 위 이제 이거는 내가 그 친구의 그래도 뭐 굳이 뭐 그 친구한테 초치기 싫어서 뭐 내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지만 지금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닌데 어쨌든 뭐 그래도 항상 보면은 유명한 드라마에서 그래도 조연급으로 항상 나오더라고. 어허. 그 친구는 좀 오래 아마 연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하자마자 바로 연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걔가 좀 솔직히 진짜 좀 거시기 했거든. 솔직히 군대에서 되게 쓰레기 좀 많이 했거든. 특히 나한테도 좀 신뢰되는 일을 많이 했고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그것도 뻔히 알면서 특히 아니 좀 말년 솔직히 그러니까 그 여기 DP 나온 것처럼 말년 되면 솔직히 짬 차이 얼마 안 나면은 서로 이제 사실 그게 그런 게 없잖아. 그치. 근데 이 새끼는 말년 가면 더 지랄하더라고 나한테 오히려. 말년이 가면 갈수록 더 지랄을 했어 나한테. 더 지랄하고 막 진짜 제가 기억나는 게 막 이제 의경은 이제 서로 또 약간 그 직책 틀리면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 바깥 근무하고 왔는데 내 관물대로 지 마음대로 뒤지고 있어. 내 관물대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이팟을 샀었는데 내가 근무 갔다 왔더니 내 아이팟을 지가 지 마음대로 듣고 있더라고. 내 자리에 누워가지고. 얼탱이 없네. 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씨 이거는 그 지가 막 꺼내 듣고서도 뭐 아무 얘기도 없어 내가 해서 뭐 꺼내서 들었다 이런 얘기도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그 듣고 있더라고. 나도 제대가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 나도. 근데 나 그 지랄 하니까 내가 그 뭐지 그냥 뭐라고 할까?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뭐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되게 망설였고 내가 뭐지 이거 내가 지금 나도 말년인데 내가 이런 걸 참아야 되나 그냥 들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걔는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특히 짬 차이 되게 많이 나는 후임들한테 굉장한 지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 같은 경우는 그 나갈 때 넋이 빠졌죠. 그래가지고 제대하는 날 너무 애들한테 융단 폭격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그 이불 말아서 때렸다는 게 아니라 말로 정신적인 타격을 엄청 받았어. 제대하는데 좋은 얘기를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니, 근데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행동이 있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생각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참 그런 게 걔랑 동기 있는데 동기는 되게 잘했단 말이야. 되게 착하고 걔는 되게 사람들 다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둘이 서 있는데 한 명은 되게 정말 정말 고마웠습니다. 막 되게 칭찬을 받고 나가서도 또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 듣고 한 명은 넌 그렇게 살지 마라. 온갖 넌 밖에 나가면 죽여버린다. 막.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걔한테 되게 열받았었는데 내 후임들이 너무 걔를 다 이미 정신적으로 조져버려가지고 나는 마지막에 걔한테 할 얘기가 아직 없어졌어. 내 후임들이 너무 걔를 다 그냥 해버려가지고 나는 마지막 걔한테 그냥 짧게 얘기하지. 자, 이게 네가 하는 군 생활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걔한테. 그쵸, 자업자득이지 뭐. 왜 네가 제대하는데 아무도 좋은 소리를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내가 이게 네가 지금까지 2년간 한 이 마지막 마무리라고 이게. 그쵸. 근데 걔가 완전 넋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냥 그 걔는 되게 지가 그동안 그렇게 잘못을 한지를 모르고 있더라고 걔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러니까 이제 지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있죠. 알고 잘못하는 놈보다 모르고 잘못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라고. 알면은 어느 정도가 이 나쁜 수준인지 알아서 적당한 그 악을 유지하는데 진짜 그게 악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끝간데 없이 나쁜 짓을 저지른다고 하는데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만큼 진짜 자기가 잘못한 수준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 정도 취급을 받는 거에 이제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 그러는데 지가 하는 행동이 지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거 진짜 큰 문제죠. 그게 진짜. 네. 그래서 지가 모르고 심지어 이제 그 제가 얘기했던 그 저 아버지였던 그 군번이던 그 선임 형 이제 걔도 그 형의 아들이고 저도 이제 아들이라서 이제 걔도 아마 그 형을 제대 후에 몇 번 봤나 봐. 근데 이제 그 형이 언젠가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걔가 제대하고 나서 자기랑 만났을 때 형 제가 그렇게 잘못한 줄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했대.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나요?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TV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살인 미소 막 이러는데 나는 이제 걔 그 미소가 되게 좀 꼴보기 싫거든 솔직히 되게 그 인간의 뭐 그걸 아니까 그 웃음이 되게 군대 있을 때도 난 걔 웃음이 되게 가식적으로 느껴져 솔직히 되게 이제 그런 걸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웃는 거 보고 되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좀 섬뜩하고 약간 가끔 상상을 하거든 되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제 그때야 뭐 20대 초중반 사실은 뭐 철없을 때니까 과연 걔는 그때의 그 일을 교훈 삼아서 뭐가 철 좀 들었을까 변한 게 있을까 아니면 지금도 그대로일까 그러게요. 네, 저는 좀 그게 궁금해요. 난 솔직히 확률이 난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을 확률 반 아니면 그래도 그때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듣고서 앞으로는 내가 좀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반.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나이 먹고 철 들었으면은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인데 지금 걔도 나랑 뭐 한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적지 않은 나이니까는 뭐 과연 지금은 철이 들어서 좀 그 변했으면은 좀 나은 거고 근데 여전히 똑같으면 노답인 거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DP에서 마지막에 그래서 그 조석봉이 결국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 파멸을 맞게 되잖아요. 되게. 네. 그러니까 그 타령한 것도 큰 일이었는데 게다가 또 심지어 한번 타령 잡혀서 들어오다가 다시 또 탈출을 했잖아. 네. 그래서 좀 이제 내가 보면서 진짜 또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스토리잖아, 솔직히. 사실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안 네. 가도 되는데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가 좀 소심한 캐릭터여서 그런 거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설정이 이제 캐릭터 설정이 그 사람이 되게 잘 나가던 유도 선수였는데 네. 사실은 그 운동부들도 규율이 굉장히 엄격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 또 실력 있는 유도 선수였는데 보통 운동 선수들이 멘탈이 되게 센 편인데 그런 사람들이 운동 그만뒀다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너무 유약한 캐릭터가 된 것도 뭔가 뭐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좀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마지막에서 이제 그 잡혔는데 다시 탈출해가지고 그 이제 어디 그 약간 뭐 동굴 같은 데서 이제 마지막에 황장수와의 또 최후의 사투와 뭐 또 거기 뭐 또 다른 경찰들이 왔었나 아무튼 뭐 이게 엄청 일이 막 커지고 중대장은 또 막 그 애들 출동시켜가지고 그래서 김성균 배우가 맡은 또 그 캐릭터가 막 또 그 말리고 막 이제 그 이제 마지막에 좀 스케일이 이거 일이 점점 커지네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마지막은 조금 이거는 이제 너무 극적인 느낌을 위해서 조석봉의 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간 좀 이제 너무 그 극적 연출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긴 하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거 왜냐면 이제 마지막에는 그 조석봉 개인의 그 문제 플러스 그렇지 이제 시스템의 문제. 시스템의 네.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권력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안위를 위해서 행동하고 대처하는가 그러니까. 뭐 이런 비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군대 비리 뭐 군대 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 화두를 던지려고 이제 그런 장면을 넣는데 마지막은 진짜 안타깝게 그지없지. 그렇지. 그 진짜 그 결말이 참 그러니까 조석봉이 굳이 그렇게 죽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결국에는 또 그렇게 목숨을 잃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현실적인 이야기라면 거기서 아마 잡혀서 뭐 그렇죠. 감옥에 예, 간다거나 그냥, 그 정도일 그냥 텐데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너무 극단적인 예, 선택을 하게 돼서 좀 극단적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난 너무 안타까운 게 딱히 황장수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지도 못했다는 게 난 너무 열받는 거야 되게. 그치. 황장수를 좀 후드려 까게라도 했으면 내가 조금 더 이게 마음이 그래도 그나마 그래 그래도 타령해서 저 새끼라도 팼으니까 그냥 그러 되는데 딱히 황장수한테도 딱히 그렇게 뭔가 복수다운 복수를 그러니까 못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지점이 좀 가장 서글픈 지점인데 그 내가 패려고 타령을 했는데 패려 그러는데 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몸속에 각인된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복수가 안 되는 때리고 싶은데 주먹이 안 나가는 그런 느낌. 그러게요. 뭔가 저놈을 그 잡아먹고 싶어서 진짜 갈아 마셔버리고 갈아 싶어가지고. 마시고 싶은데 차마 주먹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몸은 그대로 얼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참 슬프고 그게 이제 모든 폭력의 희생자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기도 하죠. 네. 그래서 참 그 결말이 너무 씁쓸하고 그리고 조석봉의 결말도 씁쓸한데 마지막에 이제 그
갈굼당하던 병사가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폭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총을 난사하는 그 그런- 약간 쿠키 영상 마냥. 네, 그런 장면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다. 근데 사실 그거 마지막에 총 쏠 거다. 전 솔직히 약간 예상됐거든. 예상됐는데도 근데도 소름이 끼쳤어요, 솔직히. 맞아요. 네. 저러다 왠지 쏠 것 같은데 난 그러고 있었는데 역시 총 쏘길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좀 그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냥 카더라 얘긴데 실제로 군대에서 총기 사고로 죽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엄청 그리고 많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뭐 훈련병이나 군인들도 많은데 그런 사고들 중에는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아휴, 뭐 있다고 들었습니다. 엄청 많겠지 그런 케이스 예, 예, 솔직히. 예. 그러니까 왜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소름 끼치고 또 시사하는 바가 많고 또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슬픈 이유가 왜냐면 그 장면도 그 조석봉의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 TV에. 네. 나오고 그걸 내용방에서 보고 있어. 군인 애들이 보고 있는데 똑같이 지랄하고 있잖아 지금. 똑같이. 예, 예. 그런 자기들이 그런 행동해가지고 지금 그런 비극이 생긴 건데도 그 뉴스 보면서 똑같이 또 지금 누군가를 갈구고 있어. 그치. 소용이 없다는 거지. 네. 조선공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이게 뭐 누구 하나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사회나 그렇죠. 이 예. 사람들의 인식이 쉽사리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수능 때마다 자살하는 고교생이 나온다고 해서 수능이 바뀌지 않고 그렇게 항상 이런 총기 난사, 뭔가 이 군대 내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항상 사고가 터져도 군대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바뀌지 않는 군대 그리고 항상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군대 전 그게 가장 화가 치밉니다 솔직히 군대라는 집단의 가장 열받는 이유가 군대라는 데가 그리고 군인이란 존재가 이 국방이 중요하고 뭐 정말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군대 중요하고 존중받아야지. 근데 그 군대라는 집단이 하물며 지금 이 징병제를 하는 나라에서 그러면은 각자 가정에 각자 가족의 그런 귀중한 구성원들을 그렇게 끌고 왔으면 그러니까 물론 뭐 너무 무슨 황제 대접을 해달라는 게 아니야 진짜. 최소한의 인간 어. 대접을 해달라. 그러니까 항상 뭐 그 사고 나면은 맨날 발뺌하기 바쁘잖아 발뺌하기 바빠. 그러니까 여기 DP에서도 나오는데 문제는 그런 것 사고가 생겼을 때 대부분은 거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DP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런 그 시스템 이 구조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이게 뭐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되게 이게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네 어디 한 군데만 딱 꽂혀가지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안 되죠. 아니라서 사회 전체적인 그 시스템과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거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각계에서 노력을 해야 될 문제 따지면 이거는 그렇지 뭐 하나만 바뀐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도 아니고 정치권과 법과 또 군대 그 자체와 또 각 개개인의 그러니까 인식과 사람들의 사회적인 그 인식과 분위기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돼야 돼. 그렇지. 어. 그 심지어는 왜냐하면 사람들의 각각의 그 인권을 존중하는 그 사람들의 그 연대 의식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아니 뭐 국가나 사회에서 아니 그 시스템적으로 군대에서 시키지 않아도 서로 존중하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규율을 잡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DP에서 나오는 문제들 대부분 그 인격 모독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그 개인적인 분노 그다음에 일탈 이런 거에서 파생되는 그 사건 사고들인데 그 정부나 군대 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고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희생자들의 가족이 아니 그 알면서 왜 방관하고 있었냐고. 그러니까는 이게 워낙 특정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방관자도 문제고 피해자, 가해자, 그다음에 국가, 정부 시스템이 전부 모든 게 조금씩 다 손을 봐야 되지 이게 한 군데만 뭐 요만 딱 꽂히면 이게 딱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 고장났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DP 보면 진짜 씁쓸합니다. 이 부분 뭐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여기저기 다 야 우리가 진짜 힘들다.
심지어는 거기서 잘해준다고 하는 그 위쪽에 이제 군대 간부들도 어떤 면에서는 일단 이해가 가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 잘못된 네. 선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는 참 이 DP란 드라마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우리한테 좀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된다고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네, 네.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죠. 음.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이거를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다녀올 예정인 사람들은 조금 아무튼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이게 마냥 뭔가 그냥 가상의 이야기 우리가 뭐 미디어 매체 뭐 그냥 그런 걸로가 참 치부가 안 되는 되게 왜냐면 너무 떠오르잖아 과거가 나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버린단 말이야 되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참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뭐 오징어 게임과 더불어서 이제 이것도 시즌 2가 뭐 올해 나올 건지 내년에 나올 건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이제 이것도 시즌 2가 나오는데 저는 약간 두렵습니다. 이제 시즌 2가 나오는 게 또 어떤 답답한 얘기들이 나올지 또 약간 분명히 이제 드라마적인 완성도는 어느 정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내용과 이 스토리랑 이런 게 가슴 아픕니다. 네. 여기 나온 전 모든 스토리들이 다 그래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조리극 같은 거를 보는 게 마음이 마냥 편치가 않거든요, 되게. 그렇지. 네. 사실 그 보고 나면 기분 좀 더러워지는 이제 그러니까 너무 그걸 리얼하게 생생하게 잘 그려가지고 기분이 들어온 그제 그런 스토리를 약간 전 마음 한켠에 좀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보면 혈압 오른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은 짜증 나고 그럼 또 저는 옛날에 막 도가니 같은 것도 보고 나서 짜증이 난단 말이야. 근데 꼭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막 한번 검색을 해봐, 막 현실에 어떻게든 찾아봐. 그러면 꼭 항상 그 결과가 맨날 보면은 뭐 판결 같은 게 꼭 그지같이 돼 있어. 그렇죠. 꼭뭐 그러나 그 뭐 가해자는 뭐가 어쩌고 해서 뭐 형량이 네, 얼마 네, 네. 안 나오고 막 꼭 이런 그지 같은 이제 결말을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보면은 괜히 그 기분이 좀 안 좋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것도 이제 뭐 우리 사회 이제 산재에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인데 DP 뭐 그냥 뭐 이런저런 뭐 답답함과 넋두리를 얘기하는 거죠. 또 이런 거 보면서 저의 그냥 지난 군대 이야기들을 또 이래저래 얘기해 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